광안리 해수욕장에 날이 밝았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면 새벽에만 문을 여는 식당이 있죠. 길바닥에 밥상을 펼쳐놓고 먹는 모습이 옹색해 보이지만 아침마다 손님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래기국밥 한 그릇이 1,000원, 국수 한 그릇도 1,000원, 죽 한 그릇도 1,000원. 모든 메뉴가 단돈 1,000원입니다. 많이 팔아야지 뭐. 돈 생각하면 이거 할 수 있으면 못하지. 돈 안 생각하면 해. 1,000원 받아도 남습니까 이거? 뭐 손해보진 않으니까. 고생에 비해서 돈은 안 되지만도 자시는 분이 맛있게 즐겁게 그래 먹고 가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11년째 1,000원. 물가도 올랐는데 언제까지 1,000원이냐고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도 내가 뭐 허락될 때까지는 요새 물가 다 올랐잖아요. 뭐 오른다고 뭐 넘이 따라 올리고 뭐 그런 게 아니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원래는 아침밥을 거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한 7시 안 되고 나옵니다. 여기 1,000원 주고 이제 한 끼 아침에 떼어 뿌려고. 그런데 요즘은 택시기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루 산납금을 내고 모자란 LP가스를 채우고 나면 하루에 손에 쥐는 돈이 2만 원 안팎. 월급 6, 70만 원까지 합쳐도 적은 액수입니다. 한 달 벌이 축들 해봐야 뭐 130만 원에서 뭐 부지런해야 100, 월급하고 다 두드려야 150만 원, 한 130 정도. 우리 아들내미 지금 작년에 저 인제대 들어갔는데 470 몇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해갖고 보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빚을 내든지 해야죠. 할 수 없다니. 예, 그래 안 하면 대학은 못 보냅니다. 밥값이 계속 오르는 바람에 값이 싸다는 기사식당도 한 끼에 5,000원, 6,000원씩입니다. 자식은 대출 받아서 겨우 대학을 다니는데 5, 6,000원짜리 밥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기사 식당은 그렇지.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뭐 5천원짜리, 6천원짜리 밥 먹으면 부담스럽지. 근데 여기가 1,000원짜리고 이게 지금 1,000원이라고. 택시기사 권효진 씨. 교대자에게서 택시를 넘겨받아 회사를 나섭니다. 개인 택시를 몰던 예전만 해도 그런대로 형편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 등록금을 데려다 보니 개인 택시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습죠. 진짜 우습죠. 참 뭐 이 택시 기사라면 모든 꿈이 전부 개인 택시 가는 꿈인데 꿈이 전부 다 개인 택시 가는 꿈인데 그 팔았다는 자체가 서글프죠. 굉장히 눈물도 많이 나고 한 3일을 울었을 거예요. 장거리 손님이 많다는 해운대로 향합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휴가철인데도 오늘따라 손님이 없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도 허탕. 1시간 만에야 겨우 첫 손님을 태웠습니다. 2, 3km 짧은 거리를 가는 손님입니다. 요금은 4,000원 남짓. 기사식당 점심값도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 점심은 매번 집에 와서 먹습니다. 밥대를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보통 점심시간 때는 3시, 4시 먹는 거에 사고 그 기사들이 위장병에 많이 걸려요. 끼니를 많이 놓치니까. 10시간을 넘게 택시를 운전하고 회사로 돌아옵니다.
오늘 받은 요금은 모두 5만 6천 원. 산납금 9만 원에 한참 모자랍니다. 오늘 마이너스 될 거 아니에요. 내도 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9만 원 못 채웠으니까. 손님이 많은 주말에 열심히 해 보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에겐 글자 그대로 먹고 살기 힘든 세월입니다. 주부 물가 모니터 요원을 따라 식당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저번 주에도 4,000원 했는데 지금도 내는 4,000원 맞습니까? 짬뽕은요? 짬뽕은 4,500원. 짬뽕은 4,500원이고 석 달 전과 비교하면 500원씩 오른 가격입니다. 각종 재료값이 뛰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5월달부터 500원씩 올랐다면 그지? 그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물가가 올랐으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밀가루 또 같은 거 육류 가격이라든지 예. 뭐가 제일 많아? 밀가루가 예. 30%는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비례해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이상 기후까지 겹쳤습니다. 겨울엔 유난히 춥더니 여름엔 비가 많이 내리면서 올 한 해 각종 농산물 값이 들썩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부 물가 모니터단을 따라간 재래시장. 이 박스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요? 요거는 지금 25,000원짜리. 요거는 밑에 거는. 요거는 지금 3만원짜리. 아, 그럼 자두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비 온 다음에. 많이 올랐네. 거의 가격 비교를 하니까 2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때는 물건들이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소비가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방법은 공동구매. 현장에서 즉석으로 공동구매팀이 꾸려집니다. 또 오늘 어머니 오늘 뭐 구입하시려고 여기 나오신 거예요? 과일 사고요. 이거 예. 사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 김치류도 좀 사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대량으로 그럼 많이 한 달에 대량 사실 때 예. 어느 정도 구입 비용이,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아니, 그러니까 오셔서 시장 보는 비용이. 한 많이 어떨 때는 20만 원 가지고 아, 오늘은 18만 원. 아, 18만 원 갖고 오셨어요? 근데 아들 딸들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예. 아, 그럼 이렇게 사셔서 자녀분들 나눠주시고 하다 보면 자녀분들 가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많이 되죠. 어머님 사랑까지 같이. 좋은 엄마야, 짱이야. 아, 저희도 그런 친정 한번 계시거든요. 싸게 파는 물건을 보면 사진부터 찍습니다. 인터넷에 올려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합니다. 한 개 1,000원. 잠깐만 사진 좀 찍어줄게요. 자, 예쁜 거 호박 좀 찍을게요, 제가. 네, 호박 싸다고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예쁜 거 해야 돼, 예쁜 거. 예쁜 걸로 해주세요.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도 돼요, 그죠? 네. 한 개 1,000원이면 제가 어저께 1,500원에 하나 샀는데. 여기 한 개 1,000원이면 50%가 싼 거야. 예. 안녕하세요, 반장님. 네. 요즘 우리가 상추를 사려면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장목반은 어떤가 하고 한번 와봤습니다. 네. 빗물에 침수된 상추들이 더운 날씨에 녹아내렸습니다. 살짝만 잡아당겨도 뿌리채 뽑혀 나옵니다. 올해 유난히 상추값이 많이 오른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날씨와 출하량에 따라 상추값은 들쑥날쑥하기 마련입니다. 얼마에 출하되고 있는지요? 네, 요즘 애가 조금 내려온 상태인데요. 값이 내려서 지금 오늘 아침에 한 2만 한 5천 원, 2만 8천 원 이 정도. 네. 언제가 제일 비쌌어요, 그러면?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10만 2천 원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4kg 한 상자 가격은 산지에서 들은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이렇게 쌌다가도 내일 비쌀 수도 있고 10만 원 넘게 했는데 뭐 오늘은 3만 원이에요. 오늘 3만 원이에요? 적상추가 3만 원. 이건 2만 몇천 원. 담고 또 그것도 담고 그런 거지. 하지만 소비자들이 사는 소매 가격은 지난주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상추 한 박스가 10만 2천 원 할 때도 4천 원이었고 지금 상추값이 내려가지고 2만 5천 원 하는데도 3천 원이에요. 그런데 상추 가격이 4배 인하되면은 소비자 가격도 4배가 인하가 돼야 되는데 상추값은 여전히 가격이 높아요. 비싸요. 실제로 가격이 경매 가격하고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인데까지는. 언제나 그렇지만 오를 때는 급격히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립니다. 여름철이면 야채를 몸이 필요로 하고 그래도 정말 절약할 곳이 정말 진짜 절약할 데가 없어요. 이제는 먹는 것도 진짜 줄여야 되나 서글플 때가 많습니다. 장 보러 왔다 발길을 돌리기가 일쑤입니다. 채소 오다가 물어보니까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실지 내 어제 마트에서 이거 요 차이지야. 예, 청결채를 이거 살라니까 요거 얼마? 7,000원? 어머 4천 얼마요. 내 먹기 좋게 그저 한 끼 먹으려고 샀는데 그 도로 쏟아 놓고 왔지요. 요 오니까 그래도 개매들은 조금 싼 거예요. 2천 원 하니까 내가 이제 사가가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은 더 고달픕니다. 서울 봉천동의 한 고물상. 폐지 한 술에 20kg이 나왔습니다. 5kg가 예약가거든요. 네. 그러면 15kg예요. 그러면 15kg. 이제 가격이 파지니까 180원, 2,700원. 올여름은 매일같이 비가 오는 바람에 폐지 줍기도 어려웠습니다. 2,700원입니다. 일단 받아요. 일흔 8살 강순업 할머니. 아침부터 한 수레를 모아 팔고 두 바퀴째 골목골목 동네를 돌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 복대를 하고 다녀야 겨우 운신이 가능합니다. 허리가 좀 아프신가 봐요. 허리 아프고 뭐 안 아픈 데는 없어요. 복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못 걸어가요. 48kg. 이거 하나 못 걸어요? 못 가요. 단단히 끌고 밀고 이러고 가요. 다른 할머니들보다는 많이 모은 편이라지만 그래봐야 설렁탕 한 그릇 값입니다. 오늘 보는 이거 저 약간 큰 자리 이거 깔은 거 소 담은 거래서 돈 이거 봐서 파지가 좀 6천 7천 원밖에 안 돼. 고물상에서 주는 율무차 서너 잔으로 점심을 때웁니다. 아침 먹고 와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는 먹을 게 없잖아. 돈 주고 사 먹으려니 돈 주고 막 저녁 반찬거리 사가지고. 찬거리를 사러 가는 길. 덤을 곧잘 얹어주는 단골집은 시장통을 30분 넘게 걸어야 나옵니다. 이거 몇이야? 비싸서? 올라서? 이거 괜찮나 모르겠어. 이 고추는 몇 개야? 고추요? 장치도 몇 개? 두 개 1,000원? 1,000원 주죠? 네. 할머니 많이 드려야지. 그러면 얼마치? 2,000원. 2,000원? 오이 3개, 고추 5개, 그리고 김치 2봉지에 하루벌이가 다 들어갔습니다. 만 원 가지고 비싼 거 사면 저 햄 같은 거 소세지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사면 10,000원어치 뭐 1,000원 가지고 사면 없어. 훌쩍 뛰어오른 물가. 그렇지 않아도 굽은 허리가 펴질 날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차비가 올랐습니다. 손님들하고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홍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 첫날. 현금 요금은 1,000원에서 1,200원, 교통카드 요금은 95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시내버스는 거의 서민들이 이용하잖아요.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20% 같으면 좀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임금이나 이런 거 버시는 거는 좀 많이 벌게 되셨습니까? 안 그렇죠. 그거는 거의 뭐 인상돼봐야 동결 아니면 뭐 5% 6% 이 정도 수준이니까 좀 많이 올랐다고 봐야죠. 정류장에선 작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50원짜리 동전을 100원짜리인 줄 잘못 알고 가져왔다는 할머니. 150원 모자라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100원짜리라고 물려다가 모르고 가와. 두부 파는 할머니는 요금 올랐다는 얘기에 황급히 동전을 뒤집니다. 비싸지요. 그 1,200원이 뭐 그렇지만 않아도 뭐야 하는 게 올리면 올린 대로 줘야 되지. 세상 뭐 물자가 다 오르니까는 뭐.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닌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버스 하루에 2번 타면 2,400원인데 볼일 있어가 한 번 더 타면은 4, 5천원 그것도 부담이 되죠. 하루에 반찬값이 다 들어가는데요. 한 2, 30분 걸어 다니면 요새 여름이고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뭐 물 마셔가면서 다닙니다. 전국 웬만한 곳은 버스값이 이미 올랐고 하반기엔 수도권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불안 심리를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공요금도 오른다는데 그러면 이제 더 힘들죠. 제대로 이것도 먹지도 못하는데 공공요금까지 올리면은 우리 진짜 서민은 불도 못 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름인데 안 떼도 되죠? 겨울엔 떼야 되잖아요. 정부에선 물가 상승률이 4% 남짓이라고 하지만 매일 쓰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훨씬 더 커집니다. 왜 그런지 소비자 200명을 상대로 간단한 심리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100명에게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갖고 있던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왠지 쫓기는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식료품을 고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식료품으로 과일이나 야채, 육류 이런 거 합해서 그냥 가져와요. 요새 많이 그게 올랐으니까 가장 생활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애기용품, 기저귀나 분유 같은 걸 가져갈 것 같아요. 설문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20만 원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식료품 같은 생필품을 가져가겠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100명 중 47명, 절반 정도가 생필품을 골랐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100명에게 약간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거나 얘기해주세요. 20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없던 돈이 생기는 경우에는 훨씬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사겠다는 물건들도 다양해지죠. 내 돈 들이지 않고 그냥 거저 생길 수 있는 거. 그냥 무료로 뭐가 생긴다 하면은 나한테 필요로 하는 거, 화장품, 의류 뭐 그런 쪽으로 좀 사고 싶어요.
왜 화장품을? 제가 이제 피부 이제 관리 이제 해야 되니까 아기 낳고 이제 주근깨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제 하면은 평상시에는 살려면은 뭐 좀 돈이 아무래도 많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생긴다면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니까. 네. 스포츠용품 사고 싶고 축구화라든지 평소에 못 샀던 그런 거 한번 사고 싶어요. 애완동물 새요. 평소에 사기 힘드니까 비싸고 그래서 사고 싶어요. 상품권에 당첨됐을 경우 100명 중 71명이 이렇게 평소에 쉽게 살 수 없는 것들을 사겠다고 답했습니다. 생필품을 사겠다는 응답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똑같은 마트에서 똑같이 20만 원어치 물건을 고르라고 했는데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억척스러운 소비를 하는 경향이, 공돈이 생겼을 때는 대담한 소비를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잃고 있다라는 그런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그 실험과 비슷한 상황에 사람들이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지요. 즉 손실 아니면 상대적으로 내가 소비를 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은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을 해야 되고 자주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아이템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생필품일수록 거기에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인 불편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실제보다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한 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약간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감에 빠질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는 비용을 지불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상승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 심리적인 불편감이 더해져서 사람들은 상당한 어떤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요. 특히 원래 가진 것이 적었던 서민들일수록 불편감과 박탈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생필품 가격 상승이 정치적 불안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 초 중동 지역을 휩쓸었던 민주화 시위. 그 도화선은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 가격의 급등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주식인 빵값이 25%나 훌쩍 뛰어버린 겁니다. العيش عليه بالضرب والمفروض الجيش ينزل يوزع العيش للناس ويخفف العبء اللي احنا بنشوفه. احنا بنقعد بالثلاث اربع ساعات والخمس ساعات عشان نجيب العيش. 경남 창원시 광안포구. 이구용 씨 부부가 붕장어 조업에 나섭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쉬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 일요일 날도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예, 일요일 날 우리 노는 날 별로 없어요. 계속 일하지요. 왜요? 뭐 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쉬는 날 없어요. 이는 개인이 다 나가기 때문에,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쉬는 날, 주말 이런 거 없습니다. 조업 지점까지는 30분을 넘게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속도로 빨리 달리지는 못합니다. 추러 경비의 절반이 넘는 기름을 아끼느라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한 드럼에 10만 원 하던 기름값이 한때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내렸다는 가격이 1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전에는 한 10노트 전후 왔습니다. 주행을 했는데 지금은 보통 7노트 전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많이 느려졌네요. 많이 느렸지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기름값을 감당을 못해요. 지금 의행량이 없지요. 기름값 많지요. 방법 없어요.
미끼로 쓸 멸치를 통발에 넣고 바다에 던집니다. 기름값이 뛰면 통발 같은 어국값도 덩달아 뛰기 마련입니다. 석유를 원료로 하는 화학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작년만 해도 그리 비싸진 않았는데 올해는 많이 올란 편이지. 천 원 정도 올란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이게 이제 2,500원 정도 했는데 하나에? 예, 하나에. 예. 이제 올해는 3,500원 정도 올란 것 같아요. 그럼 하는 되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오른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왜 그런 거? 그거는 뭐 기름값이 비싸서 그런 건가? 본격적인 작업은 날이 저물어야 시작됩니다. 붕장어는 야행성이라 밤이 돼야 활동을 합니다. 많이 잡히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발 하나에 한 마리 정도는 잡혀야 예년 수준인데 통발의 3분의 2는 미끼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미끼 그대로네요, 그래? 예,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 이 한 통발에 아무리 봐도 한 마리도 들어야 되는데, 뭐, 잘못하면 뭐, 세 통발에 하나 정도, 그러면 뭐 없는 거지, 배다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저기 전대기가 좀 힘이 날 텐데, 힘이 없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뭐 있는가? 뭐 몇 개까지 없어요. 자정이 가까워서야 폭우로 돌아옵니다. 오늘 잡은 붕장어는 모두 13kg 정도. 붕장어 가격이 좋은 여름철이라 15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출어 경비는 기름값과 미끼값을 합쳐 10만 원이 넘습니다. 일요일 날 하루 종일 두 사람이 벌어온 돈 5만 원입니다. 뭐 자반 경우는 저간에 경기 자랑 없을 것 같아요. 이 지금 한 10원 이상 되는데 이 팔면 한 뭐 10원 5만 원 정도? 그런데 경비 10만 원 빼면 한 5만 원 정도 되나겠습니까? 더 멀리 갔다 온 다른 어선은 10kg밖에 못 잡았습니다. 경비 안 되는 택이죠. 1등은 없는 기고. 이러다 보니 아예 조업을 포기한 배들이 많습니다. 여름철 붕장어 수요가 많은 때인데도 10% 정도는 쉬고 있습니다. 조업 안 하면 20m. 야, 경비도 못 하고 이러니까 지금 요 저쪽에 뭐 떼난 배들도 뭐 정박 해비고 뭐 조업을 지금 안 한 지가 지금 며칠 됩니다. 실은 어민들이 다 지금 뭐 조업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포기 상태지.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 여기 뭐 우제도 또 요 성수기가 돼가지고 또 우자고 싶어서 와서 이제 뭐 또 나가보고 이러는 택인데 오늘도 요 뭐 안 되면은 뭐 한 3일 해보고 안 되면은 뭐 배를 정박해. 그래도 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기잡이를 포기한 어민들은 가까운 바다에서 홍합을 따고 있습니다. 홍합을 손질해 팔아봤자 하루 일당이 안 나오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름을 작업을 안 한 게 이거를 해준 게 기름을 대단한 이제 기름 낮춰놓고 돌거든요. 기름을 쓴 게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돈으로 하면 아무래도 지금 한 5만 원 지금 뗐다 보니까. 근데 오늘 잡아오신 건 이건 5만 원, 그렇게 5만 원 싸면 다니는데 5만 원. 그런 게 적장 게. 면세유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어민들에게도 고달픈 세월입니다. 경북 구미의 대형 할인점. 바로 앞에 할인점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기름값을 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2년 전 문을 열었습니다. 휘발유 1리터 가격은 경북 지역 평균보다 60원 정도 쌉니다. 기름을 넣으려면 줄을 서야 하죠. 주변보다 싸다고는 하지만 기름 탱크를 가득 채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은 5분.
보통 오면 뭐 꽉 채우십니까? 어떠십니까? 반대로 기름통을 완전히 다 채우다 보면은 그 무게 때문에 어차피 차 무게에 의해서 그 에너지 소비가 더 될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반 정도 그렇게 있어요. 되게 세심하시네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넣지 않을까요? 잠시만 지켜봐도 여성 운전자들이 유난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격에 민감하기 마련인 주부들입니다. 기름값 비싸죠. 또 말해야 되나요? 그거보다 더 솔직한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꽉 뭐 가득 채우십니까? 아니요, 5만 원. 5만 원씩만 넣어요. 왜요? 예. 예, 그게 주유권이 나오니까. 예. 저는 아줌마잖아요. 그래서 아줌마라서 주유권 한 장 나오는 거 3장 모아서 세차하는 게 덕이 되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사실 기름값만으로는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게 할인점 측의 설명입니다. 기름 넣으러 오는 손님들이 다른 물건도 사가기 때문에 매출 확대를 노린 포석입니다. 기름 내려왔다가 이제 세차도 하면서 같이 좀 맛도 보게 됐습니다. 기름 내려 좀 많이 오지? 네. 물건 사는 거잖아요. 네. 맛도는 뭐 이제 가까운 데서도 볼 수 있지만은 이제 기름 여기는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싼 편이라서 여기서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거진 여기서 넣는 편이에요. 집이 여기서 가까우세요? 조금 멀어요. 얼마나 떨어져요? 한 10분, 15분 거리. 차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10분 동안 31대가 기름을 넣었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손님들이 할인점 주유소로 몰리면서 인근 주유소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 10분 동안 기름을 넣은 차는 딱 한 대뿐입니다. 소비자들은 리터당 66원 차이를 이렇게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가는 지금 마트보다는 비싸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인건비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저는 셀프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큰 주유소인데 이제 꽤 큰 주유소인데 혼자서 근무하는 게 맞습니까? 물량이 많이 팔리고 하면 두 사람이나 같이 둘이는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물량 판매량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때문에 주유소마다 인건비와 서비스 줄이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기름을 많이 팔던 주유소. 한강 이남에서 가장 좋다는 서비스가 강점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직접 내린 원두커피를 대접하고 차량 내부 세차까지 무료로 해주던 곳이었습니다. 서비스 하나는 뭐 우리 구미뿐만 아니고 한강 이남에서 사실 넘버입니다. 그 기름 열어가지고 실내까지 세차해 주는데 봤습니까? 우리는 실내까지 세차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모두 옛날 일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고 셀프 서비스 주유소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싼 기름만 찾는 소비자들 때문입니다. 둘 다 그래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손님들은 지금 무조건 가격 싼 것만 원하니까 서비스를 하는 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당장 인건비 나가지. 그 다음에 어떤 차라든가 안 그러면 휴지라든가 생수라든가 장갑이나 이런 거 셀프 주유소는 일절 없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이 한 달 하면은 꽤 된다고. 근데 그걸 다 없애고 이제 셀프로 가면은 가격은 싸게 맥마트처럼 가격 우리도 싸게 하면서 이제 기본 서비스만 세차 이제 외부 세차 정도만 하는 거지. 하지만 영세한 주유소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주유소 3곳이 몰려 있습니다.
한 곳은 할인점 주유소가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에선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영난을 겪던 주유소 주인이 지난해 목숨을 끊은 겁니다. 몇 천만 원 정도의 상황이었었는데 그거 가지고 목숨을 끊을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성격상 그렇게 목숨을 끊을 정도 성격은 아니었을 텐데 다른 일이 아마 겹쳤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주유소도 사실상 파산 상태. 매출이 75%나 줄어 예전의 4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25% 정도밖에, 예전 대비 25%. 한 달에 4만 리터 정도 파는데, 내가 파는 가격하고 그 회사에서 출고되는 가격하고 80원인가 90원 차이 나면은 수수료가 한 28원, 약 30원 정도 정리돼 보면은 50원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거 갖고 전기세 내고 전체적인 이제 관리비하고 뭐 이래 해야 되는 상황인데 4만 리터 해도 한 200만 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한 대형마트에서 주유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대형마트 주유소의 경우 경쟁업체보다 값이 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역 주유소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는 할인점 주유소를 대도시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곳곳에서 주유소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마트가 주유소가 들어옴으로써 그 주위에 주유소들이 끝내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할인점 주유소가 3년 동안 10개밖에 생기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진 5% 정도를 먹는 주유소들만 경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진 100원 보고 장사하는 걸 가지고 뭐 대한주유소를 만든다, 뭐 마트 주유소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주유소 업자들이 이제 뭐 마진을 너무 폭리를 취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해하기 힘들고. 힘없는 주유소들만 경쟁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정유사들을 경쟁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싸게 사와야 싸게 팔 수 있는데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에 기름을 사올 수밖에 없다는 게 주유소들의 불만입니다. 뭐 물건을 사는데 가격을 알아야 내가 뭐 장사 이익이 얼마 남고 뭐 있는데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다. 어렴풋이 공장들만 던져놓고 거기서 이제 얼마 빼주느냐 하는데 그게 실제 어떤 사람은 100원 빼준다. 아니면 리터당 뭐 50원 빼준다. 이게 100원 빼준 게 진짜인지 50원 빼준지 진짜 그조차도 우리는 모르. 이러다 보니 주유소들은 기름을 싸게 사올 방법이 없습니다. 정유사에서 공급과 오픈을 안 하니까 주유소마다 공급되는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많이 파는 데는 좀 더 싸고 적게 파는 좀 그거는 자기들이 그리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 주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걸 공개를 하면 더 나아집니까? 공개를 하면 싼 데가 사잖아요. 그러면은 SK가 싸면은 제가 SK 걸 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는 기름값 낮춰야 되겠죠. 정유사 간판을 달지 않은 주유소, 이른바 무폴 주유소입니다. 휘발유 값이 근처 다른 주유소보다 30-40원 정도 저렴합니다. 기름값이 많이 싸니까 자주 오죠. 뭐. 여기 다른 데보다 많이 쌉니까? 예, 많이 싼 편이에요. 얼마 정도요? 서울 시내하고 따져보면 한 150원에서 한 거의 강남권 하면 200원까지도 상당히 싸기 때문에 리터당. 보너스 카드 같은 각종 포인트 적립에는 불리하지만 기름값 자체가 싸다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 내가 결제하는 금액이 싼 게 나은 것 같아요. 뭐 캐시백 같은 거 뭐 적립을 해봤자 그거 모아가지고 하면은 어느 한계가 있는데 그때 좀 저렴하게 넣은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특정 정유사에 구속되지 않고 그때그때 싼 기름을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브랜딩 주유소랑 달리 그날 모든 정유사랑 접촉을 해서 그날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그 정유사랑 기름을 구매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고전했습니다. 혹시 가짜 기름을 팔지 않을까 염려하는 손님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석유관리원의 정품 인증을 받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석유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요. 소비자 인식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약간의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 나라에서 관리해주고 인증 유사석유나 석유사업법에 걸리지 않는 주유소로 인정된 만큼 소비자들이 확실히 더 다른 견해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정작 정품 인증 마크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가 정품 쓴다고 인정해 놓은 건데. 예. 저거 처음 보셨어요? 예. 그거는 관심 없이 봤습니다. 정품 인증 마크가 너무 작고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크가 좀 더 커지고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많이 대중적으로 홍보가 된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가격이 싼 무폴 주유소를 좀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폴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500여 개, 전체의 4%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무폴 주유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대 정유사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시장에서 무폴 주유소가 자리를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무폴 주유소가 훨씬 많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미미한 숫자였지만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주유소 4곳 중 하나가 무폴 주유소입니다. ガソリン入れるときにちょっと安いところとかは探さないんですか？それもちろんなんだよ。探し自分自家用車やってくるときはこっち安い探してどっちで安いとかそれで探してそれ入れるんだけど 대형 정유사 간판을 건 주유소는 브랜드료란 명목으로 리터당 4엔, 우리 돈으로 55원을 정유사에 내야 합니다. 무폴 주유소들이 리터당 최소한 55원을 싸게 들여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そこから、最初はおっかなびっくり買ってたのがその市場が確立したことによって、現在は20数%の、プライベートブランドの市場がですね出来上がってしまったのでこれをさすがのボトルといえどももはや価格までは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というのが実態だと思います。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에는 석유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무폴 주유소들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참고해 현재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이런 정보를 활용해 싼 기름을 사올 수 있습니다. 元売りがその市場を好意的に上げようとすることもこれまた難しいのでですねそういうプライベートブランドがしっかり生き残っているというゆえんでもあると思います。 정유사의 숫자가 10여 개에 이르기 때문에 정유사 간 가격 경쟁도 우리보다 훨씬 치열합니다. 韓国と日本の違いというのは韓国の場合は、要するに SK をはじめとする元売りが4社で日本の場合は10社近くいるという10社近くあるということが一つですね。 여기에 저렴한 수입 휘발유까지 가세하면서 무폴 주유소들이 더욱 다양한 경로로 기름을 사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기름을 선택할 수 있게만 해줘도 고유가에 대한 거부감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ガソリンはそのフルサービスのところもあればセルフのところもあるし、あるいはプライベートブランドのところもあるんで、その消費者が選べれば150円よりもっと安い値段でですね仕入れることが買うことができるんでですね、あまり今日本のその150円という
ガソリン価格に対して国民の方は大きな抵抗はないだろうと思うんですね。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국제 원자재값 상승은 물가 불안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식료품 값이 치솟았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참 힘든 세월입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5번 먹일 것들이 2번도 못 먹여요. 그 굉장히 그게요. 걱정 많이 돼요. 항상 애들 성장기에는 많은 걸 보충해줘야 돼. 우유값도 비싸죠. 야채도 비싸죠. 육류도 비싸죠. 뭐 다 비싸니까. 정부에서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올릴 수 있는 건 대신은 자제를 해주고 일단 서민들 위주로 해서 좀 물가 정책을 세워줬으면 좋죠. 연이은 미국발, 유럽발 악재로 세계 경제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물가 불안은 서민들의 민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고달픈 심정을 감싸는 정책,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